자,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자영업 웬만하면 순수익 다 월 1,000원 넘깁니다. 보통을 해도 월 1,500입니다. 난 2,000 근처임. 직장보다 자영업이 10배는 유리합니다. 라는 영상에 관련 댓글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직장인 자영업 둘 다 매기는 말 같아요. 매기는 말. 뭐 직장인들도 힘들겠지만 사실 직장인보다 자영업이 훨씬 더 힘듭니다. 물론 자영업 중에 잘 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음, 상당수의 자영업은 직장인보다 못 벌어요. 직장인보다.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자영업이라는 게 내가 노력한다고 무조건 수익과 치게 되는 게 아니죠. 사람들이 그만큼 와줘야 되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가게를 잘 안 옵니다. 뭐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 사람들이 좀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많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체감한다는 것은 좀 불안감 느낀다는 거예요. 사실 지금 일반 사람들 돈이 없어요. 네. 돈이 없는데 경기가 안 좋아질 것에 대한 어떤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. 지금 한국 사람들 보면 이제 빚 갚기 바빠요. 지금 아파트 사는 분들도 다 빚이야. 대출금 많이 남아있고, 이제 물가 오르다 보니까 고정 비용으로 나간 돈이 많다 보니까 예전처럼 배달이나 외식을 잘 못해요. 1인 가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아놓은 돈도 없고 좀 빠듯하신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작년만큼 못 시킨 거예요. 작년이나 재작년만큼. 사실 작년부터 올해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체감하실 거예요. 확실히 시작부터 좀 안 좋구나.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겨울 끝나고 봄으로 가는데 사실 날이 풀린다는 게 좋은 게 아니죠. 왜냐하면 날이 풀리면 사람들이 안 시켜 먹어요, 이게. 예. 움직이기 편하니까. 이제 올해 가봐야 알겠지만 사실 시작부터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요즘 물가를 많이 체감하고 있어요. 비싸다는 거. 예. 일단 밖에 파는 음식 중에 싼 게 없습니다. 싼 게 없어요. 붕어빵도 비싸요. 어묵도 비싸요. 핫도그도 비싸요. 김밥도 비싸요. 튀김도 비싸요. 예. 튀김도 요즘에 뭐 개당 1,000원씩 받더라고요. 뭐 그분들 입장에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에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던 그런 음식도 요즘엔 저렴하게 못 먹어요. 예. 사람들이 경기가 어려우면 이제 가성비를 많이 찾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돈을 적게 내고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거. 그런 거 찾는데 요즘에 그런 가성비가 잘 없습니다. 길거리 메뉴 중에.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자주 먹던 것도 안 먹어요. 그래서 요즘에 두드러지는 게 원래 음식점 중에 폐업을 안 하는 가게가 뭐냐 하면 김밥집이었어요. 근데 김밥집이 가장 폐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. 예, 최근에 들어와서. 이상하다. 김밥집 이 동네에 좀 오래 있는 곳도 좀 있는데? 있죠. 근데 사실 물가 오르면서 가장 먹기 부담스러워진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김밥이에요. 뭐 치킨이나 다른 것도 있겠지만 김밥은 특히 그 몇 년간 좀 많이 올랐습니다.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김밥 한 점 뭐 4,000원씩 하니까. 김밥이 무슨 고급 음식이 아니잖아요. 엄청나게 비싼 재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. 근데 옛날에는 이제 김밥이 들어간 재료가 비싸지 않았는데 지금 많이 올라가서 야채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몇 년 사이 많이 올라갔어요. 그래서 뭐 김밥 두 개는 8,000원이잖아. 보통 직장인들 뭐 아침 안 먹고 오면 김밥 한두 줄 챙겨가지고 이렇게 출근하는데 요즘엔 김밥 한두 줄 사가시는 분들이 좀 드물어요, 이게. 네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김밥집 하시는 분들은 그 김밥 수요가 좀 감소했다는 거 많이 체감하실 겁니다. 네. 특히나 요즘에는 마진이 낮아요. 요즘에는 진짜 팔아가지고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.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어떻게 월천을 넘기죠? 여러분 순이익으로 가게 월천 넘길 정도면 그 동네 스탑이에요. 그 동네에서 넘버원입니다. 그 동네에서 가장 장사가 잘 돼야 돼. 정말 바빠야 됩니다. 정말.
사람이 미어 터져가지고. 근데 요즘에 정말 가게가 안이 꽉 차가지고 막 뒤에 줄 서 있고 그런 가게 본 적 있어요? 물론 번화가 같은 데 가면 그런 가게 한두 개씩 있긴 한데 웬만하면 보기 힘들어요. 웬만하면. 요즘엔 테이블 반도 못 채우는 가게도 많기 때문에. 특히 요즘에는 자영업 쉽게 했다가 이거 말아 먹으면 정말 재기하기 힘듭니다. 정말로. 애초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. 그래서 자영업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대출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돼버리면 정말 남의 인생이 힘들어요. 이게 정말로. 지금 이 와중에도 자영업 차리는 사람도 있거든요. 있는데 모르겠어요. 뭐 그분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 좀 무모한 것 같아. 네. 지금 오랫동안 장사를 하신 분들도 접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 바닥에 또 들어온다고? 그것도 뻔한 메뉴로? 아무튼 이 글을 적으신 분은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. 안 좋다는 거 많이 체감하시죠. 예. 지금 누구보다도 자영업하기 위험하다는 거는 이제 자영업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영업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. 근데 이 와중에 자영업 하다니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, 직접 해본 사람은 절대 아니네. 현재 요리사로서 하루 매출 100만원 이상 팔고 나서 집에 가면 뻗어버립니다. 글 쓴 사람 진짜 각 잡고 주방에서 9시간에서 10시간 일주일만 굴러보세요. 요식으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게 될 겁니다. 아, 요리사군요. 요리하는 게 많이 힘들죠. 요리가 굉장히 중노가다입니다. 요리가. 네. 식당에 요리사로 일하시는구나. 요리사 일할 정도면 그 가게가 좀 큰 곳인가 보다. 네. 요리 일이 많이 힘들어요. 이게 야채 썰고 볶고 하는 게 많이 힘듭니다. 그리고 요리하는 환경이 굉장히 또 답답한 환경이기 때문에 뭐 겨울엔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여름엔 정말 더 미치거든요. 이게 거기서 요리하다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칼에 베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화기를 다루다가 이제 좀 불에 데일 수도 있고. 그래도 이 댓글 적은 분 가게는 잘 되나 보다. 다행입니다. 보통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쉬는 시간이 없어요. 예. 바쁜 가게 가면 쉬는 시간이 없어. 그냥 잠깐 짬내가지고 뭐 담배 한 대 피우고 이 끝입니다. 이게. 예. 보통 요리하시는 분들 이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꿈이 뭐냐 하면 그런 거죠. 내가 이 요리사로 일을 해가지고 요리를 배울 만큼 배우고 돈을 모은 다음에 내 가게를 차리는 거. 네. 이게 최종 종착역인데 요즘에는 가게 차리기 겁나죠. 아마 이 댓글 적은 분도 나중엔 돈 모아서 내 이름으로 된 가게 만들 것이다. 좀만 더 배웠다가 돈 좀 모이면 그때 가서 시기 봐가지고 내 가게 차릴 것이다. 아마 이 마인드 가지고 있을 겁니다. 거의 웬만한 요리사는 다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아니다. 내가 지금 무슨 창업이냐. 요즘에 보니까 요리하신 분들 창업해가지고 잘 된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 괜히 했다가 번아웃다고 날려버리면 어떡할 거냐. 내가 요리사로 그냥 직원을 일하는 거하고 내가 사장이 돼가지고 직접 경영하는 건 다르다. 그래서 창업의 어떤 마음을 접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예. 이게 내 가게 차리는 것도 다른 거거든요. 이게 요즘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. 뭐 세상 경험은 없고 온라인 지식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출처도 분명하지 않고 제대로 된 것도 아닌데 온라인 찌라시 같은 건 뭔가 이제 주워 담아서 그게 세상이 진짜인 것 마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. 유튜브에 영상 같은 거 그냥 이제 잘 된 것만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이제 희망 현혹만 가진 분들 위험합니다, 여러분. 일단 앞으로 요식업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 잘 되긴커녕 좀 꺾일 겁니다. 예, 뭐 잘 되는 것만 남고 애매한 곳은 살아나기 힘들 거예요.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 소비자들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땐 돈을 많이 쓸 것 같지 않거든요. 앞으로 뭐
기업들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경기를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힘들면 더 힘들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럼 사람들이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서 돈을 안 쓰겠죠. 여러분 앞으로 돈 더 쓰겠습니까? 아니면 돈 더 안 쓸 것 같아요, 사람들이. 돈 더 안 쓸 것 같죠. 왜냐면 물가는 계속 오를 거 아니야. 며칠에 또 오르겠죠. 뭐 고기값이나 뭐 식자재 값 오르면 사 먹기 겁나잖아, 이게. 또 음식 가격도 지금보다 또 오를 거예요, 이게. 여러분 알잖아, 이제 뭐 이런 뭐 음식가 이런 거 오르면 아, 사 먹는 것도 오르겠구나. 근데 내 지금 형편이 안 좋잖아요. 그러면 아, 내 주제 무슨 외식이야. 무슨 배달 음식이야. 그냥 뭐 간단하게 해 먹어야지. 이런 마음 갖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작년보다는 외식과 배달 비용이 저는 감소할 거로 봅니다. 감소하면 당연히 이제 그런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 힘들겠죠. 예. 특히나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은 많이 힘들겠죠. 예.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런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가게는 좀 폐업해야 됩니다. 너무 많습니다, 우리나라. 예, 너무 많아요.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이 똑같은 가게 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, 이게. 예. 우리나라 보면 너무 자영업 쉽게 생각해. 앞으로 프랜차이즈로 뭐 돈 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이제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민낯에 대해서 좀 알기 시작하잖아요. 본사만 돈 벌고 정작 가맹점들은 돈 벌지 못하고.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창업할 바에는 뭐 하지 마십시오, 그냥. 예.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하지 말고 일하시는 게 낫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